올려줄게. 오케이. 발만 차가워. 야, 리얼 거. 발만. 그러네. 아래로 돼 있네. 야, 근데 잠깐만. 위로 썼음. 됐지? 응. 정신 차려보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세요. 써보자. 아. 수업합시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어섬시사를 끝내는 날이죠. 어섬시사 끝내고 뭐 할 거냐면요. 제가 뭐 하는 수열 기출문제가 있어. 수열 기출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자, 우리. 알았지? 수열 기출을 내가 내일 아마 뽑아올 거야. 내일 뽑아올 거니까 내일은 수열을 정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 하나만 드릴게요. 니네 종례 끝나면 몇 시지? 3시에 끝나니? 3시에 해니? 그럼 3시 10분 안에 끝나나? 공지 하나만 할게요. 이거 보시니까 뭐 선생님 거 이제 단과 등록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단과 등록하신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셔야 돼.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한번 부르러 올게. 알았지? 몇 시 할까? 3시 20분? 20분에 한번 하겠습니다. 뭐 단과를 뭐 등록하거나 단과 등록이 아직 고민 중이다. OT 오세요. 알았죠?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업 갈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OT하고 강의실 안내하고 교재 안내하고 이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맞아? 3시 20분에 어디로 올까? 어디로 가야 아름다울까? 309. 309로 오세요. 알았죠? 309. 6층으로 부르면 또 니네 부담스럽잖아. 6층으로 부르면은 그 형과 누나들의 그 보스에 좀 쪼들리니까 혹시나 뭐 단과가 좀 고민 중이다 아니면은 단과 등록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왜냐면 강의실 안내도 해야 되고 제가 뭐 미적분하고 지금 확통이 아마 대강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니 강의실 확정은 되는 대로 문자를 드릴 거고 번호 교환도 좀 합시다. 우리 알았죠? 그래서 3시 20분에 만납시다. 우리 이따 찾으러 올게. 자, 핍니다. 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오늘 어삼시사 끝낼 거야. 229번, 230번. 다른 거는? 그 전에 혹시 있다. 자기. 전에 있으면 해도 돼. 227번? 네, 27부터 하죠. 27부터 하겠습니다. 야, 내가 왜 빔을 안 쏘냐면 수열은 빔 별로 필요 없어서 안 쏘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귀찮아서 안 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있긴 한데 수열은 뭐 별로 상관없잖아. 그래프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알았지? 227번. 드디어 램프가 왔어. 램프 교체해야 돼. 이따 오후에. 램프 교체하고 네. 응? 나 새로 안 사고 램프 샀어. 한 달 내내 폐지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름만 죽고 끝내게. 27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중에서 지금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는 게 대강의실에 빔을 달아준다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서 빔을 달아주면은 굳이 이렇게 약간 그게 있어서 일단 램프를 갈았습니다. 램프를 일단 갈 거야. 아직 안 갈았어. 왔어. 배송이 끝났어. 왔어. 2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야. 첫째 항이 양수입니다. A1이 일단 뭐야? 양수야 얘들아. 양수인 상태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SN을 n제곱에 얼마? n제곱에 얼마? AN 뭐 이렇게 놓겠다 이거. 얘들아 이거 점화식이잖아. 점화식이지. A3에다가 얼마 곱했을 때 A4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야? 15분의 1이 나오시는 거죠. 문제 되게 심플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줘 이런 얘기지. 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N 나왔어. 뭐 하셔야 돼?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 나오면 바로 뭐? SN-를 빼셔야죠. 알았죠? 기계적으로 반응하셔야 돼. 근데 얘가 뭐로 나올 수도 있다? 얘들아 얘가 시그마로 나올 수도 있다.
시그마도 SN으로 보는 연습하시고 SN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SN-1을 빼셔야 돼. 알았지? 이거는 당연히 빼셔야 됩니다. SN-1 번째 항을 뺍니다. 그럼 여기 얼마? n-1에 얼마? 제곱에다가 곱하기 a n-1을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 위사를 뺍시다. 빼겠습니다. SN에서 SN-1을 빼시면요. SN에서 SN-1을 빼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올까요? AN이 나옵니다. AN이 나오시고 그럼 여기서 A 얘 뺍시다. 빼면 어떻게 되냐? N제곱 N제곱 죽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니요 그냥 쓸게요. 이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일단 쓰고 나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n-1의 제곱 an-1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도 an이 있고 여기도 an이 있네. 아하 그렇군. 정리를 좀 해볼까? 정리를 좀 해보면 n제곱 an에서 an을 빼는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에 n이 오시고 n 넘어갈게. 플러스가 좋으니까. 그럼 n-1에다가 뭐 a의 n-1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제곱이 있어요. 여기 제곱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곱이 있는 상태. 그러면 얘들아 얘도 뭐 있어? n-1 있지. 얘도 뭐 있어? n-1 있잖아. 그지? 얘는 합차고 얘는 n-1의 제곱이고. 그죠? n-1을 퉁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an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n-1을 약분하니까 n-1에다가 a의 n-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보실 때 어떤 식으로 해결 보시면 되냐? 야, 큰항, 다음항이잖아. 얘는 현재항이지. 작은항을 현재항, 얘는 다음항이라고 부르지. 그럼 다음항 기준으로 무조건 풀어 제끼는 게 좋죠. 그죠? 뭐 어떻게 쓰시면 좋아?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거야. n 플러스 1분의 얼마? n-1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a의 n-1제곱을 1제곱이란다. n-1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화식이 정리가 된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n에다 1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 내가 수열학과 일반항사에 관계하면서 강조드렸잖아. SN에서 SN-를 뺐어요. n은 몇부터 적용되는 애죠? 2부터 적용되는 애야. 야 여기다 1 넣으면은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 적용되는 애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적용되는 애다. 그지? 괜찮아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적용되는 애.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얘들아 A3 곱하기 A4가 얼마니까 15분의 1이잖아요. A3 곱하기 A4가 15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질문이야. 그럼 나는 결국에 A3하고 A4 추론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누구부터 할 거야? 얘들아 여기다 차근차근 넣읍시다. n에다 뭐부터 넣을 수 있다고요? 2부터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n에다 뭐부터 한번 대입? 2부터 대입하세요. 그죠? 1부터 대입하시면 안 돼요. 1은 넣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럼 A2. A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3분의 얼마? 3분의 1 A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럼 n에다가 뭐도 한번 집어넣어봐 얘들아. 3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A3은 어떻게 되시는 거야? 알려주라. 여기다 넣으면은 4분의 2, 2분의 1인가? 4분의 1이면 2분의 1 A2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A2가 뭐야? 3분의 1 A1이잖아. 그럼 여기다 3분의 1 A1 넣어도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 A1 이렇게 된다. 인정? 괜찮니? 나 저번에 푸는 중. 그럼 여기가 A4잖아. A4야. 그럼 n이 얼마였을 때? n이 4였을 때. 그럼 여기다 4 넣어봐. 그럼 5분의 얼마야? 3. 5분의 3 A3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A3 어떻게 갈 거야? A3 어떻게 갈 건데? A3 얘로 갈 건데? 그지?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얼마야? 10분의 1인가? 10분의 1 A1이 된다. 이렇게.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괜찮니? 그럼 얘네 둘이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5분의 1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곱해요. 얼마? 60분의 1 A1의 얼마? 제곱이 얼마가 된다? 15분의 1이 된다. 그럼 양변에 뭐 곱해요? 60 곱하세요. 60 곱하면 3네? 그지? 근데 A1이 뭐래? 양수. 그럼 A1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고. 양수 조건이 문제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A1이 2니까 A5 구하래요? A5 구하는 거 하나만 더 가면 되네요. 여기다 n에다 얼마 줘? 5 한번 줍니다. A5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5 넣어봐. 6분의 얼마? 4. 3분의 2죠. 3분의 2의 A4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3분의 2 A4니까 A4가 뭐야? 10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10분의 1 넣으면 얼마야? 15분의 1 A1 이렇게 된다? 인정? 근데 A1이 얼만데 얘들아? 2잖아. 그러니까 15분의 1 곱하기 2니까 정답은 15분의 2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점화식은 그냥 닥치고 대입입니다. 알았죠?
닥치고 대입인데 니네 저맛이 기출을 뭐 다 풀어보셨을 거 아니야. 그럼 저맛이 기출을 풀어봤을 때 항상 고민되지. 뭐가 고민돼? 아, 얘를 정으로 밀고 가면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역추적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포인트잖아요. 저번 육모인가요? 육모 저마식이 그거였나? 역추적을 가장한 정으로 추론하는 게 빠른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역추적을 일단은 들어가는데 역추적에서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져. 그럼 한번 생각해야 돼. 그냥 A1을 K 잡고선 정으로 밀어붙이는 게 나은 건가? 이 생각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지. 정답은 없어. 선생님 어떨 때 역추적하고 어떨 때 정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없어. 문제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거는. 역추적 일단 들어가 보시고 아 거기에서 뭔가 함정카드 빠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정으로 틀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음. 알았지? 근데 요즘 대세가 원래대로 하면은 작년까지 대세는 무조건 역추적이었습니다. 모든 점화식이 다 역추적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역추적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점화식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번에 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지? 심지어 나는 그런 생각도 해. 점화식이 22번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 조금 난이도 낮춰가지고 앞번호 객관식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 12번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문항 자체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왜 불가능해졌다고. 정권이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면서 6평 때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느드 나오고 빈칸 나오고 미적분에서 3도극 등장했고요. 지금 등장한 게 너무 많아. 미적분에서 3도극 등장했지. 3도극 당장 이번 수능에서 29번에 3도극 딱 던지면서 4점 풀어봐. 딱 할 거야. 근데 그거 못 풀어? 그러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시는 거야. 알았지? 미적분에서. 3도극을 못 풀어? 그럼 끝이지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막 약간 그런 류의 문제들을 9평 때 우리가 판단해야 돼. 9평 보고 평가원이 슈바 할 수도 있는 거고 평가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상할 수는 없지. 수능에 뭐가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원래 정답은 뭐냐면 무조건 다 준비하는 게 정답이긴 해. 수능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가 뭘 준비할지 몰라서 나도 다 준비했어. 이게 원래 정답이긴 하거든. 근데 우리한테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9월에 팁을 하나 드리면 그네드가 다시 나오잖아. 그네드가 다시 나오고 만약에 빈칸이 다시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동안 막 개 무시했던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미적분의 3도극. 이거는 뭐 정권 얘기하기 싫은데 전 정권에서 막았었잖아요. 3도극을 원래. 비율관계 같은 거 못 쓰게 할게. 이렇게 3도극을 왜 막았었냐면 얘가 이제 근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막았던 거야. 근사 개념. x분의 sin x 그 1 치는 게 근사 개념으로 쭉쭉 풀리잖아. 3도극이. 그래서 근사 개념 때문에 얘를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수투 버전으로 한다고 하면 수투에서는 뭐가 빠졌었어? 계속 빠졌던 게 뭐야? 지금 비율관계 안 썼었던 거고. 그럼 넓이 공식 안 되게 막아놨었잖아. 그치? 니네 잘 생각해봐. 평가 문제에서 넓이 공식 썼던 거 기억나? 안 썼을걸? 비율관계 썼던 거 기억나? 안 썼지? 그래서 수투에서 맨날 했던 게 뭐야? 이렇게 3차 함수 그려놓고서 여기서 1차 함수 끌고 오면 그럼 인터스텔라 명언이죠. 우리는 언젠가 무조건 해답을 찾잖아. 여기서 비율관계 못 쓰니까 어떡해? 그때 이 3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써버려가지고 근 찾는 거 연습하잖아요. 비율관계 안 쓰고. 맞아? 근계로 얘를 근을 찾아버리잖아. 그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썼던 것들을 그 다음에 비율관계 넓이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로피탈 못 쓰게 막아놨었잖아요. 수트에서 3점짜리 로피탈도 안 던져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점에서 로피탈 던져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3점짜리 로피탈 넣으면 로피탈 그냥 당연히 쓰셔야지. 로피탈 안 쓰시고 그 3점을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푸시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정확도는 정확도대로 날아가죠. 알았죠? 니네 가끔가다 2018, 2019 4점짜리에 박혀있는 그 극한 문제들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 로피탈 풀면은 한 2초만 풀리는 건데 원리 원칙대로 풀다가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스킬들 한번 점검해 보시긴 하셔야 돼. 근데 9월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3도가 한번 풀어줬는데 뭐 비율관계 한번 풀어, 넓이 한번 풀어, 3차 함수 근각계수의 관계 풀어, 다 풀어. 니네 근데 그거 혹시 아니? 이거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3차 함수 근각계수의 관계는 니네 다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뭐 마이너스 a분의 d 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다 알고 있잖아요. 교육과정이 아니야. 알고 있니 혹시? 몰랐지? 교과서 어디에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단원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 수상 때 공부했는데요? 그 문제집에 있는 거야. 교과서에는 없어. 몰랐지? 그래서 그동안 안 냈던 거야. 왜? 안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실 수 있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뭐 수투에서 차함수 같은 거 이제 나오시면 차함수에서 비율관계 써가지고 탕탕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연습 존나 하셔야 돼. 이게 구모에서 얼마까지 풀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근데 구모는 솔직히 수학 시험지가 난 좀 궁금하긴 해.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 풀어줄 건지를 나는 궁금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니네 할 수 있는 거 다 들어와봐. 약간 열어놔? 들어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때 어쩔 수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스킬을 다 동원해서 써야 돼. 그때는 내가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 알았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통이 깔끔해. 확통은 스킬이 없잖아. 스킬이 어딨어. 그냥 정석대로 푸는 거지. 확통은 정석대로 푸는 거고 미적분만 하더라도 수열의 극한에서 야매풀이 이런 것들 등장하실 수 있고 3도국 등장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고 교대급수 나올 수도 있어요. 교대급수는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교대급수 판정법 이런 거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 또 저는 거고. 알았죠? 그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9월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저 때 9월에 내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갈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받아들이겠어 이런 마인드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어떻게든 언제든지 간에 입시 전형, 입시 스타일은 누구나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화되는 시점에서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알았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수학 강사긴 한데 내가 한 말씀만 드리면 수학 얘기 말고 내가 수능 잘 볼 수 있는 꿀팁 하나 드릴까? 국어 존나 열심히 해. 알았지? 국어 존나 열심히 하시고 국어 열심히 하실 때 제발 좀 EBS 교재 좀 봐. 왜 안 보는 거야 도대체? 봐. 내 말 믿고. 알았지? 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내 말 좀 믿어줘. EBS 교재 좀 봐. 알았지? 내가 장담한다. 올해 나왔던 수특 또는 수완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에 붙은 고전 무조건 나온다. 내가 수능 때 장담할게. 걔 안 나오면 나 찾아와.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어. 알았지? 근데 애들은 그걸 안 믿어. 선생님 고전은 나와. 선생님 연계율 느껴도 저는 정답률이 낮은데요? 연계율 마저 없었어. 막 그럼 다 틀리지. 알았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연계율을 무조건 느끼셔야 돼. 그거는. 알았죠? 그리고 제발 탐구에 자신감 좀 갖지 마. 탐구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돼, 얘들아. 엄청 겸손해야 돼. 내가 3점짜리 하나 틀리면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 탐구에서 자신감 갖는 애들이 난 제일 이해 안 가. 선생님, 제가 공부하면은 1은 나오겠죠? 나올 수 있지. 나온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알았죠? 언제든지 변수는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수학만큼 안정적으로 등급 나오는 거 없어. 여기서 점수 올려놓고 얘기 끝내는 거야. 알았지? 갑니다. 229번. 299번 가면 100 이하의 자연수 ABC가 있습니다. 100 이하에 뭐가 있어?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 뭐가 있어? A, B, C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족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권. A, B, C가 있죠. 이렇게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세수 A, B, C는 이 순서대로 공비가 자연수. 얘들아, 공비가 자연수 되게 중요하다. 공비가 뭐인? 자연수인. A, B, C 순서대로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자연수라는 거는 내가 100 이하의 자연수 A, B, C였잖아.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래. 근데 공비도 자연수래. 그럼 A도 뭐란 얘기야? 자연수, B도 자연수, C도 자연수고 C가 제일 큰 녀석이고 얘는 반드시 100 이하가 되시는 자연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다조건 한번 보시겠어요? 다조건 한번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이 뭐래? 홀수래. 그죠? 홀수죠. 근데 얘네 등비수열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쳐도 될까? 봐봐.
얘는 A라고 놓고 얘는 뭐라고 놔? A 아래라 놓고 얘는 뭐라고 놔? A 아래 제곱이라고 놔도 될까?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B가 AR이고 C가 AR의 제곱인 거 인정이지. 그럼 A로 묶어봐.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에다가 R의 제곱이지.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오셔야 돼요. 홀수.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요거 정리 한 번만 해줄게. 얘가 무조건 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야 R의 R 제곱 플러스 R은 R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그치? 거기다 플러스 1 한 거잖아. 야 니네 연속된 두 개의 곱은 반드시 뭔 줄 아니? 짝수야. 기억하고 있니? 1 곱하기 2 생각해봐. 짝수지. 2 곱하기 3 생각해봐. 짝수지. 3 곱하기 4 생각해봐. 짝수지. 엄청나게 위대한 발견이 아니야. 홀 곱하기 짝은 항상 짝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해해? 그럼 얘가 뭔데 얘들아? 짝수지. 연속된 두 개 수니까. R하고 R 플러스 1이니까. 짝에다가 1 더하면 반드시 뭐야? 홀이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홀인 거야. 얘들아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지? 곱해서 두 개가 홀수일 때만, 모든 수가 홀수일 때만 곱해서 홀수가 될 수 있거든. 그럼 A도 뭐란 얘기야? 홀수란 얘기야. A도 뭐야? 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모든 수가 홀수여야 됩니다. 모든 수가 홀수여야 돼. 그지?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갑니다. C라는 녀석이 뭐였는데? AR에 얼마였는데? 제곱이었는데. AR의 제곱이었는데 얘가 뭐 해야 돼? 100 이하야. 100 이하의 뭐이기도 해야 돼? 자연수이기도 해야 돼. AR의 제곱이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얘가 뭐라고 얘들아? 알려주라. 얘가 뭐라고? 홀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가 홀이라고. 그러면 R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개수 세는 수밖에 없이요. 알았지? R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개수를 세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ABC의 순서상 개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세볼게. 그럼 R이 뭐인 경우부터 한번 세보자. R이 뭐인 경우부터 세보자. 뭐 1인 경우는 안 되죠. 1인 경우는 왜 안 될까요?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B는 C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면 다 같을 경우잖아. 그럼 R이 뭐인 경우부터 되겠어? 2인 경우부터 됩니다. R이 2인 경우부터 되겠습니다. 그럼 R이 2야. 그럼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얘들아? 25보다 작으셔야죠. R이 2면은 4로 나눈 거니까. A가 25보다 작은 무슨 수? 홀수여야 해. 그지? 홀수. 그럼 홀수 세보자. 1부터 25까지 홀수 세. 그럼 얘들아, 자연수에서 홀수 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게? A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만 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에다가 하나를 더해. 얘에다 하나 더하면 얼마야? 26이지. 걔 반띵하면 홀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얘들아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야? 5개지. 1부터 20까지 홀수 몇 개야? 10개지. 1부터 30까지 홀수 몇 개야? 15개지. 똑같아. 1부터 26까지 홀수 몇 개야? 13개야. 그러니까 홀수 개수 세실 때는 얘에다가 하나 더해서 반띵하시면 됩니다. 그죠? 1부터 세실 때는. 그러니까 여기 몇 개가 나오시는 거야? 13개가 나오시겠다. 그럼 A가 13개로 확정이고 A 값에 따라서 C도 범위에 맞춰서 확정됐으니까 그 녀석의 중간에 B는 당연히 1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A가 결정되고 C가 결정되면 B는 종속인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공비가 자연수인 거니까. 야, 처음과 끝이 내가 범위 안에 들어온 자연수야. 그럼 중간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뭐야? 등비 중앙에 의해서 B는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 순서상만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의 개수 세면 C도 결정되는 거고 B도 결정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A의 개수가 곧 순서상 ABC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갈게. 그럼 R이 3이야? R이 3이야? 그럼 R이 3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 9잖아. 그지? R이 뭐면? 3이면은 9잖아. 9면은 어떻게 돼? 9면? 9면 얼마지? 11점 샬라샬라인가? 그지? 그러면 A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11점 샬라샬라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 그럼 1부터 11까지의 홀수 몇 개 있어? 1, 3, 5, 7, 9, 11 몇 개야? 6개지. 그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R이 4야. 그럼 16이야? 16으로 나누면 얼마냐? 얘 16으로 나누면 얼마냐? 5냐? 아니다. 6. 16으로 나누면 6이죠. A가 6점 샬라샬라보다 작아야 돼. 그럼 1, 3, 5 몇 개 나오겠어? 3개가 나오시겠습니다. 1, 3, 5 3개. 네 번째, R이 얼마야? 이번에는 5야. R이 5면 25잖아. 그럼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1, 3 해서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겠다. A는 홀수니까. 그지? 다섯 번째, R이 얼마일 수 있어? 6일 수 있어. 6이면 어떻게 돼? 36이지. 그럼 36이면은 3점 샬라샬라가 안 돼. 얘는 무조건 몇 점 샬라샬라야? 얘들아? 2점 샬라샬라밖에 안 되겠죠? 얘는 얼마밖에 안 돼? 6이면 36이면은 2점 샬라샬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 1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R이 7이면
얘도 1점 샬라샬라밖에 안 되겠죠? 그죠? 무조건 2점 샬라샬라밖에 안 될 거니까 얘도 하나. 8이어도 하나. 9여도 하나.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하나가 나오겠죠? 10이어도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시겠죠? 10이면 어떻게 돼? 얘들아 10이면 한번 계산해보자. 10이면 100이잖아. 10이면 100이지? 100을 나누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하나. 11부터는 세면 되냐 안 되냐? 높! 11부터는 여기가 121이니까 A는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 셌다. 그럼 여기 몇 개야 얘들아? 19개, 22개, 24개, 25개, 29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BC의 순서상 개수는 2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다 세시는 문제였다. 지울게요. 기지개 한번 필까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지개 한번 핍시다. 기지개 한번 펴요. 야, 쌤이 오늘 오전에 구청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영등포 구청에 갔다 왔거든. 영등포 구청에 갔는데 차를 끌고 왔어. 차를 끌고 갔는데 선생님이 차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차가 존나 커.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겠는 거야. 원래 운전도 약간 삐꾸처럼 잘 못하거든 내가. 근데 차도 크니까 잘 못해. SUV인데 내가 바꿨는데 주차장 이 라인이 존나 좁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차가 이렇게 검은색 차가 있었거든. 지하 주차장인데 존나 어두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얘를 많이 꺾었나 봐. 근데 얘가 딱 달라고 하는 거야. 달라고 하는데 팍! 이렇게 멈춘 거야. 차가 박은 거 마냥 덜컹. 슈바. 그래서 나 그때 내려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좆됐다 이 생각하고서는 내렸는데 안 단 거야 차가. 슈바 뭐야 하고서는 다시 슬금슬금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거든. 슬금슬금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으로 잡아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아. 옵션값 50만 원 벌써 번 것 같아. 술 마시고 운전하는지 그냥 뒤에다 꼬라박고. 그래서 요즘에 큰 차 몰고 나서 선생님 원래 차는 얌생이처럼 졸라 잘 됐거든. 이거 얌생이가 안 돼. 라인 좁은 데다가 큰 차가 잘 안 들어가. 진짜 소름 끼치는 거는 선생님이 조리원 얼마 전에 애기 나왔으니까 조리원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이드 휀다 부분 있지. 거기를 약간 벽 기둥에 있는 그 검은색 라인 테이프 아니? 걔를 살짝 핥고 지나온 거야. 그날 잠 못 잤어. 그래가지고 영등포 구청 가서 출생신고 했다가 내 사망신고 쓸 뻔했네. 그래가지고 딸 출생신고하려고 갔다 왔거든. 진짜 230 하겠습니다. 230 A1이 1이야 얘들아. A1이 얼마야? 1이야. 그지? A1이 1이야. 그럼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점화식이 있습니다. AN이 있는데 2분의 AN-1 플러스 AN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얼마야? N이 얼마일 때? 짝수일 때. 그 다음에 A의 N-1 더하기 A의 N 더하기 1이 N이 언제일 때? 홀수일 때 적용되는 점화식이 나옵니다. A8이 5래요. A8이 얼마래? 5래 얘들아. 자 집중. 그럼 봐봐. 점화식이 나왔어. 점화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첫째 항도 알려주셨고 A8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점화식은 대입으로 가야 되는데 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한번 읽어보고 대입하시라고. 대입하시기 전에. 알았지? 대입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 n이 뜻하는 게 뭐야? n이 뜻하는 게? 항번호야. 알았지? 항번호입니다. 항번호니까 n은 항번호가 짝수잖아? 항번호가 짝수야? 항번호가 짝수면 니네 잘 봐. 요 항들 사이의 관계를 봐봐. 제일 작은 항도 있고 두 번째 항도 있고 세 번째 큰 항도 있는 거죠. 연속된 세 개 항이에요. 그럼 만약에 현재 항번호가 뭐가 된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짝수를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얘보다 전항하고 얘보다 다음 항을 더해서 뭐하래? 반띵하래. 그치? 얘는 만약에 홀수야. 3이면 3, 5면 5를 넣어. 그러면 홀수면은 전항하고 다음 항을 뭐해서? 더해가지고 뭐하래? 그냥 추론하래. 근데 얘들아 불편하지? 니네 잘 생각해봐. 연속된 3개 항이 있는데 두 번째 항 구하는 게 편하겠어? 세 번째 항 구하는 게 편하겠어? 얘들아.
야, 무조건 세 번째는 구하는 게 편해. 얘들아, 잘 생각해. 무조건 니네 항상 점화식 보시면 어떤 문제집을 봐도 an 플러스 1이 an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항을 전항으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점화식이 나오면 조금 한번 변형하시는 게 좋아. 변형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무조건 제일 큰 항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일 큰 항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게. 그럼 n이 짝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n이 짝일 때는 요거야. 근데 나 얘 중심으로 풀 거야. 얘가 n인 거니까. 얘 중심으로 풀게. 그럼 여기다 몇 배? 2배 해. 그런 다음에 누굴 빼? an-1을 뺍니다. 그럼 an 플러스 1에서 내가 지금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정리하고 풀면 문제 되게 쉬워진다. 알았지? 그럼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n이 짝일 때 한번 살펴볼게. n이 짝이야. 그럼 여기다 몇 배를 해? 2배를 해. 그리고 누굴 빼? an-1번째 항을 뺍니다. 그래서 이 an에서 누굴 빼는 거야? an-1을 뺐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n이 만약에 뭐라면? 홀이라면, n이 아니면 홀이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n에서 누굴 빼면 되는 거야? an-를 빼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은 거고. 그럼 보세요. 이제 차근차근 대입하실 겁니다. 그럼 A1이 얼마죠? 여러분들 A1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근데 A2 아는 사람. 나 연속된 3개 항이 나와야 되는데. A2 모르죠? A2 모르니까 나 뭐라고 넣을 거게? K. 괜찮아? 이 K 설정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갖죠. 나중에 가실 때 점화식에서 모르는 항 나왔는데 얘가 필요해. 그럼 K 넣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얘들아, 나 여기서 A3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 뭐 넣어야 돼? 짝수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잖아. 짝수 넣어야 돼. 짝수 넣을 때는 어떻게 해? 짝수 넣을 때 위식으로 따라가야죠. 근데 위식은 뭐야? 위식은 바로 전항의 몇 배다? 2배에서 그 전전항을 뭐 하자? 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시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는 얘 2배에서 쟤를 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수라는 건 홀짝이 무조건 반복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짝을 했잖아. 짝을 했잖아.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홀로 가야지. 그럼 홀일 때는 어떻게 알아?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래. 전항에서 전전항 빼래. 여기서 얘 빼면 어떻게 되냐? K-1이 되시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짝 낼 건데 얘 2배에서 얘 빼는 거죠. 그죠? 이제 속도 붙었죠? 얘 2배에서 얘 빼는 거야. 얘 2배에서. 그럼 2K-2에서 얘를 빼. 얘 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홀로 갈 거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K. 그쵸? 그럼 다시 얘 2배에서 얘 뺄 거죠? 얘 2배에서 뭐 뺄 거야? 얘 뺄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빼니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겠어? 괜찮아? 그럼 봐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되네. 그죠? 얘 2배에서 얘 뺀 겁니다. 2배에서 얘 뺐어. 이번엔 얘에서 얘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얘가 A8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5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A3 구해달라며. 그럼 A3은 얘잖아. 야, 이거 의도한 거 아니냐? 이거 색깔을, 선생님, 마치 뭐 알았던 것처럼 얘만 노란색으로 하고 나머지 다 하얀색. 의도한 게 아니야. 알았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A3 물어보는지도 몰랐어. 야, 마4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마이너스 9. 알았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1번이 된다. 끝. 그죠? 그러니까 연속된 3개 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가장 큰 항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서 문제 푸시는 게 대입이 훨씬 빨라요. 알았죠? 가장 큰 항을 구하는 점화식으로 바꿔서 푸시는 게 대입이 훨씬 빨라요. 요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한번 샥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샥 풀어볼 건데 몇 번을 좀 풀어볼 거냐면 23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 풀어보세요. 힘내세요. 그만 자, 얘들아. 졸려도 좀만 참으렴.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모르겠네.
정빈아 그만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 빨리 문제 풀어봐. 그만 자. 정신 차려. 문제 풀어보세요. 234번. 내가 썸머 때 본 고3 반 중에 이 반이 가장 조용해. 진짜로. 원래 썸머 때 오는 고3 반은 조금 텐션이 높은 반인데 여기가 되게 조용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잘 풀었다. 답을 알려줘. 푼 사람. 좀 더 줘? 없어요? 아직 못 풀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등비수열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뭐라고? 등비수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얘야, 얘. 얘가 제일 중요해. 맞지? 이 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힌트를 볼게. 그럼 A 세 번째 항이 A1보다는 작고 A2보다도 작아야 된대. A1은 A2보다 작대. 그치? 그러면 A1이 A2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 공비가 뭐였던가? 공비가 A1이 뭐면서? 음수였다가 공비가 음수여서 A2가 뭐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었던가.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1이 뭐였고? 음수였고 공비가 뭐였던 거야? 공비가 0보다 작았을 수 있죠. 작았을 수 있죠. 그러면 음수에다 음수 곱하니까 양수가 되면서 A2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A1이 그냥 뭔데? 양수인데 공비 자체가 그냥 뭐보다 커버린 거야? 1보다 커버린 거야. 맞지?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2면 2, 3이면 3 하면은 A1보다 큰 비율로 상승했을 거 아니야, 양수가. 그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거는 바로 기각이지. 왜? 얘는 A1도 양수고 공비가 1보다 크면 계속해서 뭐 하는 수열이야? 증가만 하는 수열이겠죠. 계속해서 항분수가 커지면 항해값도 커지는 수열이겠지. 근데 A3이 A1보다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일단은 날아갑니다. 2번은 일단 날아가요. A3이 A1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요 녀석은 A3이 A1보다 작아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A1, A2, A3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1, A2, A3. 그럼 얘가 지금 뭐였고요? 마이너스였고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뭐야? 마이너스였을 수 있죠. 그럼 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얘보다 커질 수 있나요? 커질 수 있죠. 맞아. 괜찮아. 공비가 뭐보다 절대값이 뭐보다 1보다 큰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뭐보다 컸던 거야. 1보다 컸던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컸던 거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보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고 쳐봐.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4지?
공비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8이지? 얘가 얘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공비 자체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리고 나서 공비가 음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다. 다음에 관계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요렇게 좀 생각하시고 번호를 쭉 나열할게요. 그럼 A4, A5, A8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공비가 음수니까 부호가 지그재그로 나가는 거죠. 부호가 지그재그로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S5에서 S4 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부터 5까지 합에서 1부터 4까지 합을 쳐냈어. 그럼 누구 남아? A5 남는 거죠. 그럼 A5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곱하기 A7분의 1이 되는 거지. 양변에 A7 곱해도 될까? 그치?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풀이 A5, A7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등비중간 기억나니? 5하고 7하고 더했더니 얼마야? 12. 이 녀석의 반띵항 얼마? A6에 뭐가요? 제곱이라는 녀석이 4분의 1이야. 근데 표 봐. 그럼 A6이 여기 다음에 8이야. 마음이 급했네. A6은 뭐야? 양수야. 그러니까 A6은 뭐로 확정 지어버리면 돼, 얘들아? 2분의 1로 확정 지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A6은 2분의 1로 확정 지어버리시면 되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그럼 얘도 뭐야? A10이잖아. A10. 그럼 A8 곱하기 A10이 A8 곱하기 얼마가? A10이 얼마가 되시는 거야? 얘는 16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8하고 10에서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 A 9죠. 그죠? A 9죠. A 9에 얼마? 제곱이 됩니다. 18에 반띵. A 9의 제곱이 얼마? 16. 그럼 봐봐. 마이너스 7번째, 8번째 플러스 9번째 마이너스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A9은 뭐로 받아들인다? 마이너스 4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쵸? A9은 마이너스 4로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얘들아 A2 빼기 A1이잖아. A2 빼기 A1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아 등비수열에서 항이 2개 나오면 뭐 해야 돼? 등비수열에서 항이 2개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했죠? 나누셔야 돼. 나누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A9을 뭘로 나눕니까? A6로 나눕니다. 등비수열에서는 B니까. 그래서 B니까 나누셔야 돼요. 항 2개가 나오면. 등차에선 2항 나오면 뭐 했죠? 뺐죠. 등비는 나누셔야 돼요. 알았죠?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1 분의 얘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오셔야 된다.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A9 기억하세요. 모든 등비수열의 항은 다른 항을 인수로 들고 있다고. 얘 뭐 들고 있는 거야? 얘들아 A6 들고 있는 거지. A6 곱하기 얼마야? R 세제곱. 너 약분 치시면 되겠지. 그죠? 그럼 R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그럼 R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R이 마이너스 2군.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실 거고. 그럼 A2 마이너스 A1을 구하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A2를 한번 구하러 갑시다. A2는 A6에다가 얼마 주시면 되는 거야? 애들 알려줘. A6에다가 아래 마이너스 4제곱 주면 됩니다. 6하고 마사를 더하면 2가 나오듯이. 그지? 그럼 A1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A1에다가 A6에다가 뭐 하시면 돼? 아래 마이너스 5제곱 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얘만 먼저 계산할게요. 얘 먼저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A6가 뭐였는데 얘들아? 2분의 1이었나요? 2분의 1이었고 아래 마이너스 4승은? 얘 마이너스 4승이면 얼마냐? 16분의 1이냐? 16분의 1. 이렇게 맞나요? 맞아. 그럼 32분의 1. 니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 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을 곱하시면 A1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64분의 1인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시면 얘에서 얘를 뭐 하자? 빼. 그럼 64분의 얼마에서? 2에서 얘를 빼면 64분의 3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64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맞아?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미적분 하시는 분들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29번에 나오는 급수랑 비슷하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야? 이거 등비급수에서 29번에 나오는 그거랑 비슷하죠? 추론하는 거 부호 추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가도록 합니다. 하나 더 풀어보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몇 번을 풀어야 잘 모를까? 궁금하네. 몇 번을 풀어야 잘 모를까? 239번? 네, 239번. 야, 숙제는 240번까지야. 내일 프린트 해올게, 선생님이. 알았지? 내일은 프린트 풀자.
야, 니네 뿌듯하겠다. 4주에 책 2권 끝난 거잖아. 수학책. 그지? 안 뿌듯하냐? 합쳐서 500문제요. 4주에 500 풀었으면 많이 푼 거지. 숙제를 했다는 가정하에. 세번 아니에요? 어? 3권인가? 아, 3권이네. 저 수트도 있잖아. 그지? 오, 3권이네. 와, 개뿌듯하겠는데? 뭐야, 720문제? 개뿌듯하네. 야, 진짜 빡센 프로그램 잘 들어왔다. 진짜. 어선심사 3권을 끝내니, 이거. 얘들아, 어선비사 풀어보니까 어때? 쉽냐, 진짜? 안 쉽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거 제목 잘못 지은 거라고. 어삼 쉬 어사야. 야, 미적분 하는 친구들 어섬이사 안 어렵냐? 어섬이사 미적분 존나 어려운데. 안 어렵냐? 할만해? 할만하면 미적분 실력 있는 건데. 확통도 확률 단원 어렵고. 어섬이사. 원래. 애매하다, 시간이. 이거 1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거? 내일 몇 시간이야? 내일 2시간이지. 내일 프린트 존나 열심히 풀어야겠다. 숙제 어삼시다 끝내오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남으시면 그 어삼시다 뒤에 짝기출 있잖아. 짝기출도 좀 풀어. 얘들아, 이거 기출인데 왜 안 풀어? 이거 기출 한번 점검해. 이런 걸로. 이런 거 있을 때 점검하는 거지. 근데 풀다 보면 아마 느끼실 텐데,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 변형을 한 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애매해서 다음 시간. 아, 논술이군요. 자기 논술 하는 사람. 논술 다 하죠. 약술이라도 들어가셔야 돼. 알았지? 정파는 무조건 논술이랑 손잡고 다니는 거야, 얘들아. 정파만 뚫을 수가 없어. 알았지? 수시 6장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정파. 자기가 만약에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 뭐 3점대 초중 나와. 근데 논술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학생부 있는 데 쓰셔야 돼. 알았지? 학생부 반영비율 있는데. 요런 데 쓰시고 최저 높은데. 요런 데 쓰시면 될 것 같아. 자기가 모의고사 등급이 막 탱킹 좀 잘 된다. 그럼 고대 쓰는 거야. 4, 8. 한번 받으러 가는 거지 뭐. 아니면은 홍대 이과 해서 3합7. 최저 쓴대. 이런 데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거지. 홍대 자율전공은 3합7 맞추면은 그래도 비벼볼 만해. 3합7 근데 애들 그런 생각해. 현역 애들은 항상 그 생각하지. 3합7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 봐라. 왜 대학들이 3합7을 최저로 걸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알았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알았지? 다 생각이 있이 걔네가 최저를 건 거야. 알았죠? 이하보? 이러면은 애들이 뭐 이하보가 대부분이잖아, 논술이. 근데 이하보면은 이하보? 선생님 저 일단 영어 1 나오고 나머지 3화저도 가는데요. 0이 1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야, 영어 6편 가지고 1 나왔어요. 저 1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 좀 하지 마. 어? 하나 알려줄까? 메가스터디 학원 내에서 1등급이 44%. 맞지? 얘도 놀랐잖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리허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하세요.